네, 참치들 좋아하시죠? 하지만 참치가 얼마나 어렵게 식탁에 오르는지는 잘 모르실 겁니다. 고단백 저지방 식품인 참치가 세계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으면서 지난해 세계에서 소비된 참치는 무려 400만 톤을 넘었는데요. 해수온도 상승 등으로 참치 어장의 변화가 생기고 있는 데다 참치 물량 확보를 위한 세계 각국의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져서 머지않아 고갈 위기를 맞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특파원 현장 보고는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차례에 걸쳐서 남태평양 참치 전쟁의 현장을 찾아 지속 가능한 어족 자원 개발의 가능성을 타진해 봅니다. 김기현 순회 특파원이 참치잡이 원양 어선에 동승 취재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나중에 뵙겠습니다. 긴 백고동 소리와 함께 1,400톤급 참치잡이 선망어선 동원 블루오션호가 출항합니다. 하얀 파도 뒤로 멀어져가는 육지는 남이 8도 부근에 위치한 남태평양의 섬나라 솔로몬 제도. 800여 킬로미터 북쪽 적도를 향해 배는 커다란 엔진 소리와 함께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속력을 높여갑니다. 밤을 새워 달려온 이튿날 아침, 선장이 탑승한 헬기가 요란한 프로펠러 소리를 내며 이륙합니다. 주변 수십 킬로미터 안에 있을지도 모를 참치 여군을 하늘에서 찾기 위해서입니다. 이륙한 지 1시간 동안 바다를 샅샅이 뒤진 헬기. 착륙장을 내려가는 선장의 얼굴이 어둡습니다. 주변에서 참치떼를 찾지 못한 것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갑자기 사방이 어두워지면서 먹구름까지 몰려옵니다. 솔로몬 제도 호니아라항을 떠난 지 이틀, 배는 이처럼 수시로 쏟아지는 열대의 폭우를 뚫고 참치떼를 찾아 나선 항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후 내내 쏟아지던 폭우는 이미 해가 서쪽 수평선에 걸린 뒤에야 멈췄습니다. 눈으로 어군을 찾기 힘든 밤에는 사실상 조업 시작이 불가능합니다. 음파 탐지기와 레이더 등 첨단 장비를 갖췄어도 어업의 성패를 가늠하는 열쇠는 바로 참치떼를 찾고 감각적으로 쫓는 사람의 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항해 사흘째, 쉬지 않고 북쪽으로 달려온 배는 벌써 1,500여 킬로미터 넘게 항해를 계속했습니다. 예년에 주로 어장이 형성됐던 적도를 지나 북위 2도 부근까지 올라왔지만 태평양 한가운데 수천 미터 깊이의 바다는 생명이라고는 모두 잠들어 있는 것처럼 그저 고요하기만 합니다. 어획을 많이 해야 또 고생한 보람이 있고 그런데 하루하루 1년 6개월이라는 시간, 정해진 시간 속에 어획을 많이 올려야 되는데 하루하루를 공치고 지나가 보면 그 시간이 너무 아쉽고 그렇죠. 참치떼가 나타났습니다. 먹잇감 멸치를 쫓아 참치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하얀 파도가 일고 수많은 새들까지 함께 사냥에 나선 것. 적지 않은 규모입니다. 헤딩 75도입니다. 항해 나흘 만에 첫 투망을 준비하는 선원들은 팽팽한 긴장에 휩싸이고 저 멀리 참치떼가 일으키는 하얀 파도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투망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삽시간에 길이 2km, 깊이 300m나 되는 거대한 그물이 요란한 쇠사슬 소리와 함께 풀려나갑니다. 동시에 배는 왼쪽으로 방향을 돌려 전 속력으로 둥근 모양으로 그물망을 펼치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순간 속도가 시속 100km나 되는 참치떼의 특성상 아직 그물이 처지지 않은 곳으로 도망갈 가능성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과 5분 만에 바다 위에는 축구장보다 4배 이상 넓은 그물망이 쳐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배의 속도보다 늦은 밑그물이 바닷속에 모두 내려질 때까지는 아직 배 밑으로 빠져나갈 커다란 공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배 위의 선원들은 망치로 배를 두들기고 녹색 물감을 바다에 던져 넣으며 반대편으로 참치떼를 내몹니다. 스피드보트 등 작은 배들 역시 아직 그물이 제대로 내려지지 않은 곳을 찾아 커다란 하얀 파도를 일으키며
참치들의 접근을 막습니다. 그물을 끌어올리기 시작한 지 1시간 30분. 좁혀진 그물망 사이 물밑으로 무게 30kg 안팎의 수많은 참치떼가 오가는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아직까지 그물을 빠져나가지 않은 멸치떼를 쫓아 포식에 여념이 없는 참치들. 지느러미가 노란색을 띠고 있는 황다랑어입니다. 그물망이 더욱 좁혀지면서 참치들이 일으키는 하얀 파도가 더욱 많아집니다. 선원들은 크레인에 연결된 또 다른 작은 그물을 이용해 아직까지 살아있는 참치부터 먼저 건져 올립니다. 70톤 내지 80톤. 70톤 내지 80톤.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잡힌 거라고 봐야 됩니까? 한 투만 하는데 그런 대로 괜찮은 양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물로 참치를 잡는 선망어선 동원 블루오션호에 실을 수 있는 참치는 모두 1,400여 톤. 더 많은 참치 어획은 곧 입항 날짜가 앞당겨짐을 의미하는 것과 동시에 더 많은 벌이를 의미합니다. 그물을 올리는 선원들의 굵은 팔뚝에 힘이 들어가는 이유입니다. 말로 같이 표현이 잘 안 되는데요. 고기잡에서 그만해가지고 고기들만. 하여튼 이 기분은 뱃사람들 아니면 이 기분을 못 느낄 겁니다. 참치잡이 선망어선이 주로 노리는 어종은 가다랑어와 황다랑어. 갑자기 쏟아진 폭우 속에 다시 한번 내려진 그물에는 이 두 종류 참치가 모두 포획됐습니다. 몸통에 줄무늬가 있는 가다랑어의 경우 황다랑어와 달리 30cm 안팎의 작고 통통한 모습입니다. 가다랑어는 비교적 작은 몸집 덕분에 순간이동이 황다랑어보다 더 빨라 포획이 무척 어려운 어종으로 꼽힙니다. 반면 황다랑어보다 커다란 군락으로 몰려다니기 때문에 한 번 그물을 쳐 100톤 이상의 어획고를 올릴 가능성도 높습니다. 일반적인 선망어선에서 잡힌 참치들이 향하는 곳은 통조림 공장. 하지만 최근 건조된 배들의 경우 과거에는 낚시로만 가능했던 횟감용 처리가 추가됐습니다. 2배 이상 높은 가격에 참치를 내다 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배에서 잡은 참치는 무게와 신선도에 따라 통조림용 또는 횟감용으로 구분됩니다. 이처럼 무게가 20kg이 넘고 살아있을 경우 횟감용으로 분류돼 통조림용과는 전혀 다른 냉동 처리 절차를 거칩니다. 바로 소금 농도를 극한까지 끌어올려 얼지 않은 영하 30도의 차가운 물에 살아있는 참치를 쏟아 넣는 것. 한 번 그물에 걸린 참치는 빠져나가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바람에 운동량이 많아져 체온이 상승합니다. 게다가 부피까지 크기 때문에 일반적인 냉동 방식으로 참치를 얼릴 경우 겉은 얼고 내부는 부패하는 낭패를 보기 쉽습니다. 얼음보다 차가운 소금물에 참치를 담글 경우 어체 온도가 순식간에 낮아져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평행운전을 해가지고 우리가 보냉어장, 드라이어장이라 해가 보냉어장, 보관어장, 마이너스 또 어장에 이동을 했습니다. 24시간 이상 이렇게 얼린 참치는 이번에는 영하 50도 이하의 냉동 창고로 옮겨집니다. 표면에 얇은 얼음막까지 생긴 참치들은 그야말로 단단한 수십 킬로그램 바위 덩어리나 다름없습니다. 부드러웠던 지느러미는 흉기로 변한 상황. 당연히 냉동 창고 작업은 팽팽한 긴장의 연속입니다. 항상 위험합니다. 이 작업은 위험하는데 서로 이렇게 봐줘야 됩니다. 작업할 때. 그래서 뭐 3명, 4명 이렇게 작업할 때 등 쪽은 저쪽 애들이 봐주고 이런 식으로 작업하고요. 또 항상 긴장하니까요. 횟감용 처리가 끝나면 통조림용 참치들의 순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커다란 바가지 모양의 그물로 퍼올려진 참치들은 수십 톤씩 한꺼번에 운반대 위로 쏟아져 내립니다. 지하창고에 떨어진 뒤에는 컨베이어 벨트에 실려 냉동 저장고로 이동됩니다. 통조림용의 경우 횟감과 같은 신선도는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저장고는 영하 12도 정도로 맞춰줍니다. 추락 나흘째 하루 조업에서 선원들은
횟감용 10여 톤을 포함해 모두 150여 톤을 잡았습니다. 사방 수백 킬로미터 바다밖에 없는 태평양 한가운데서 대략 30만 달러 안팎, 우리 돈 3억 5천만 원 정도를 단 하루 만에 벌어들인 것입니다. 이튿날 새벽부터 어장에는 미국과 일본, 타이완 등 세계 각국 배들의 모습이 눈에 띕니다. 멀리 수평선 부근에는 참치잡이 어선에 기름을 공급하는 대형 유류 운반선까지 나타났습니다. 조업에 성과가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인근에서 작업 중이던 참치잡이 선단이 한꺼번에 몰려든 것입니다. 선박간 무전과 레이더 분석 등 첨단 장비를 동원한 첩보전을 벌인 결과입니다. 조업 주파수, 작업 주파수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같이 동시에 사용하다 보니까 한정돼 있거든요. 주파수가 한정돼 있다 보니까 감청이 당할 경우가 조금 있죠. 어장에 몰려든 어선은 어림잡아 20여 척. 이제는 바닷속 참치와의 전쟁뿐만 아니라 바다 위의 어선들까지 더해져 어획량을 둘러싼 치열한 전투가 벌어질 판입니다. 예상은 곧 현실이 됐습니다. 백파를 일으키는 참치어군 한 곳을 둘러싸고 어선 3척이 격돌한 것. 전속력으로 참치떼를 쫓는 블루오션호 바로 뒤에 하얀색 일본 어선이 따라붙었습니다. 거리는 불과 수십 미터. 서로 상대방 배 선원들의 얼굴까지 확인할 수 있는 거리까지 접근했지만 누구도 먼저 그물을 내리지 않습니다. 참치떼의 이동 방향과 물살의 흐름 등 복잡한 사정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블루오션호가 먼저 그물을 펼쳤습니다. 갑자기 뒤따르던 하얀 어선이 그물이 내려지고 있는 바다에 속도를 높여 나아갑니다. 이어 탐색선들까지 합류해 하얀 파도를 일으키며 그물 안쪽 참치들을 밖으로 내몰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쫓던 참치를 빼앗겼다는 생각에 괴방을 놓은 것입니다. 이처럼 한쪽 어선이 잡으려는 참치를 상대편에서 쫓아버리는 일은 태평양에서 최근 늘어난 경쟁 양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블루오션호의 조업을 방해했던 어선 역시 얼마 안 가 다른 배에게 똑같은 일을 당하고 맙니다. 한정된 어족 자원을 둘러싸고 수많은 어선이 경쟁하게 되면서 빚어진 필연적 결과입니다. 괜히 배들하고 이제 같이 부딪히다 보니까 이제 막 먼저 해버리고 그러죠. 그런 데서 이제 이 싸움이 일어나면은 하다못해 네트보고 내려가지고 골고 라인을 잘라본다든가. 바다 위에 떠있는 노란색 코르크 선이 잘릴 경우 그물이 수백 미터씩 찢어지기 쉽습니다. 이럴 경우 수선을 해야 하는 사나흘 동안은 조업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어장에는 아직 여기저기 참치떼들이 먹잇감인 멸치떼를 따라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몰려든 어선 역시 수시로 그물을 내리고 갖은 방법을 동원한 참치잡이를 계속합니다. 문제는 늘어난 어선의 그물망을 피해 달아나 본 참치들 역시 그만큼 요령이 생겼다는 것. 어장 여기저기서 그물이 내려졌지만 얼마나 많은 참치가 잡힐지 아무도 장담 못하는 이유입니다. 블루오션 역시 해질녘이 다 돼서 다시 한번 그물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육중한 크레인이 물속에 내려진 아랫 그물을 끌어올리는 동안 참치들은 이미 다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입값을 보고 투망을 해야 되는데 입값을 보고 고기가 입값 쪽으로 들어왔다가 건물 안에 들어왔다가 빠져버렸으니까 반대로 가버리니까. 그때 기분은 어떻습니까? 안 좋죠. 언제 어디서 투망 명령이 내려질지 모르는 참치잡이. 이 때문에 빈 그물이라도 반드시 정리를 해놔야만 작업이 끝납니다. 크고 고요한 바다 태평양에 짙은 어둠이 내려앉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을 환하게 밝힌 이 배 안에서는 여전히 참치와의 전쟁이 한창입니다. 늦게까지 작업을 마친 뒤 저녁 식사를 하는 선원들에게 아쉬운 것은 무엇보다 놓쳐버린 참치들입니다. 하지만 참치잡이 자체가 선원들이 모두 달려들어야 하는 공동 작업이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배려와 믿음만큼은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쉽기도 하고 허무하기도 하고 한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선장님 믿으니까 선장님이 잘 해주실 거라고 믿으니까 뭐 크게 걱정은 안 합니다. 1시간 있으면 당직 써야 돼가지고 먼저 자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 세계 바다에서 조업 중인 참치잡이 어선은 모두 6,900여 척. 해마다 400만 톤이 넘는 참치가 치열한 전쟁의 결과 세계인의 식탁에 오릅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참치 어획고를 앞으로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는 수십 년째 현장을 누빈 선장들 역시 장담하지 못합니다. 미승어법이 많이 개발되죠. 그런데 향후는 이제 몇 년 후에는 좀 자원도 많이 보고해야 될 것 같고 갈수록 뭐 고기잡이가 힘들어지니까요. 향후가 좀 걱정스럽고 그렇습니다. 이른바 지속가능한 어족자원 개발의 필요성이 세계 원양어업계의 심각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이유입니다.